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부모 인파워링 교육 강의 중에 비장애 형제 자매에 관한 강의를 맡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정우식 교수입니다. 그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은 그 경제적인 그 부담 외에도 그 장애 아동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서 그 사회적 고립과 그 부정적인 정서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 갈등을 겪음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 아동에 대한 개입은 기존의 아동 중심, 장애 아동의 중심의 접근 방법에서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인 가족 지원, family support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장애 아동의 치료와 교육 이외에도 가족 지향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발달장애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가족 지원은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다양한 비공식적 자원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고, 가족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장애 아동에 대한 개입의 가족 지원 방향은 가족 중심적인 접근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족 중심이라 하면은 부모님이라든지 비장애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에 따라서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가족 중심적인 접근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가족 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활동, 특히 가족이 자녀의 장애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모님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 형제 자매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해결해야 할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가족 스스로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족 지원은 가족 구성원 중에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인 중재보다는 부모의 의사결정과 요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게만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비장애 형제 자매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가족 서비스는 이제 이렇게 가족 지원 서비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가족은 가족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아동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의 가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을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서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 지원의 목적. 그러면 왜 가족 지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애 아동의 출현은 급격하게 아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와 국가가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지원 서비스가 장애 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족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즉,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자체를 뛰어넘어서 전문가가 그냥 주는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그 발달지체 영유아 가족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 지원의 목적을 5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자면요. 가족에게 그 능력을 주고, 두 번째는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고, 세 번째는 강화하고, 네 번째는 가족의 그 능력, 그리고 5번째는 가족 기능 지원 및 강화 등입니다. 가족에게 능력 준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그 요구나 기대에 충족되는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고 그 잠재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에게 그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가족의 이해를 반영하는 그 행동이라든지 신념을 의미합니다. 강화하기와 촉진하기는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의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순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능력은 가족 기능 수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 사용되는 그 지식이라든지 기술, 재능 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기능 지원 및 강화는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자원으로서 더욱 확장된 그 범위의 지역사회 사람과 지원의 그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 그 아동 주위의 그 소규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좀 더 넓혀진 그 범위의 지역사회의 그 사람들과 지원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럼으로써 가족들과 그 장애 아동이 적극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지원은 가족이 가지는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가족의 그 다양한 그 요구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또한 계획하고 제공할 때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그 다양화 등이 필수적인 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요, 6가지 요소가 또 있는데요. 첫째로는 가족 강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비스의 대상이 가족임을 전제로 가족의 필요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장애 아이들의 그 특성이 전부 다르듯이 가족들, 그 장애 아이들이 있는 가정마다 또 그 비장애 그 형제 자매들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지원의 그 원칙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가족의 그 특성에 맞게, 가족의 그 필요한 것에 맞게 이 프로그램 또한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모든 가정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에 맞게 아까 말씀 그 두 번째 그 내용처럼 가족의 그 필요를 조사하고 나서 가족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 또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가족의 장점을 포커스를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보다는 가족의 그 강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 강점을 통해서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 가족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그런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대로 정상화하고 삶의 질이 일반 가정과 비슷하게 똑같이 낮게 향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관심의 단위로 보고 협력적인 그 서비스 제공과 또 가족이 원하는 바에 대해 가족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가족의 그 결함보다는 강점을 고려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부모님 그 요구뿐만 아니라 비장의 형제 자매들의 요구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맡은 그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한 강의, 그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그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이 세 가지 그 질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